MBC가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12월부터 매달 이렇게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패널들이면은 같은 사람한테 계속 물어본다는 얘기인데, 와,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12월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층들이 1월에는 이준석 신당으로도 갔고, 이낙연 신당으로도 갔고, 용해인 신당으로도 갔는데, 이게 3차 2월 초 조사를 보니까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왔다. 그래서 뭐 이준석 신당부터 각종 신당들 지지율이 다 합쳐서 27%였는데 그중에서 11%포인트가 빠져서 이렇게 주요 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소상히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돈을 들여서 만드는 여론조사 꽃의 최근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은 32. 아이고야.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는 한 7%포인트 차였거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론조사 꽃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조사하는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무려 13%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영남, 특히 그 TK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격차인데. 게다가 또 지난주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2%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정렬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질 않네요. 아니, 더 떨어지는 거를 마이너스 2.2%포인트로 막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격차는 지난주에는 10.6%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13.5%포인트 격차가 됐습니다. 반면에 원내 3당인 정의당, 녹색 정의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은 비례대표 한석을 얻으려면은 3%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4%면은 어렵지 의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와야 원내 정당이 될 텐데 누구? 심상정? 되겠어? 진짜 정의당은요. 그 지난 지방선거 또 작년 보궐선거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어요. 예. 총선에서 한 석도 못 나오면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를. 저는 진보당은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에서 자격으로 한 석은 넣는다고 봅니다. 예. 진보당은 그런 당이에요. 정의당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유호정, 장혜영을 통해서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죠. 예.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박지원 보고 만정이 다 떨어졌듯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정치는요. 그 페미니즘이 뭐 옳고 뭐 틀리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대중을 설득 못합니다. 오로지 이제 남혐 정서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좀 호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뭐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그 단체 모임이었는데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명의 페미니스트 같습니다. 참석자가 외모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자, 잘생기신 분들 다 앞에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뭡니까? 못생긴 사람은 나오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생겼으니 나와서 사진 빨리 찍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그 앞에서 외모 평가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고.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애들 때문에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아유 정말 참. 너희들 똑똑해. 페미니즘 공부 참 열심히 해서 참 수고 많았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남을 망신 주면서 너를 높이려고. 임 사장님 말씀이 그건 문해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이래요. 대중을 설득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여혐이 되고 남혐은 문제를 또 안 삼대요. 보니까. 아이고 정말 참. 그리고 자기들이 허튼 말을 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펼치면 그 가짜 사실에 기반해서 사과를 안 해. 인정을 안 해. 뭐 이거 완전히 크레물린 아닙니까? 사진 찍으러 나옵시다. 사진 찍으러 나옵시다. 했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잘생기신 분들 나오셔서 사진 찍으라고 했더니 외모 평가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고.
아주 미치겠네 진짜. 아유, 이런 것들이 어디 대중들한테 표를 달라고 저러고 자빠졌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자, 어쨌든 정의당은 그래서 유호정하고 그 장혜영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석도 못 얻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 류호정 장혜영의 문제는 걔네들이 페미니스트라서만이 아니라, 아니 당원 투표에서 19등 21등을 했는데 어떻게 비례대표 1번 2번이 됩니까? 이게 심상정이 그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린 거죠. 심상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보세요. 신지혜 참포배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품에 안겼습니다. 야, 나 정말 참 기가 막혀서 극우하고, 아니죠, 기회주의하고 페미니즘이 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하는데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녹색 정의당 지지율은 3%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의 페미 성향의 기자들은 계속 정의당 밀어주죠. 그래서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거의 정의당보가 됐어요. 걔네들이 뭐 아무리 야부리를 턴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어쨌든 그 여론조사 꽃 최근 조사를 또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 경기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반 이상,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조사는요,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까지 응하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과반을 넘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천, 경기에서. 그리고 서울, 충청, 강원, 제주에서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예. 그 부울경 같은 경우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경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확실히 앞서는 곳은 대구, 경북뿐이라는 겁니다. 자, 연령별로 한번 보면은 30에서 50대까지는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점했고 40대와 50대에서는 과반 이상 50% 넘게 민주당이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했는데 18세 이상 20대는 지지정당 없음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지지했던 층들인데 이준석도 나오고 그렇다고 이준석 직전이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 국민의힘 아닌 당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상은 이제 여론조사 꽃의 조사고요. 자, MBC의 패널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2차 조사에서 29%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38%가 됐습니다. 네, 무려 9% 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예. 사실 그 2차 조사, 1월 조사에서는 신당에 비례 투표하겠다. 비례대표 선거할 때는 신당에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7%였는데 이번 3차 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신당을 주도하는 인물의 이름을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명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준석 중심의 신당은 그 개혁 신당이 됐고요. 이낙연 중심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개혁미래당으로 가려다가 지금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갔는데, 자, 용해인 신당 같은 경우에는 개혁연합 신당이 된 거죠. 당명으로 물어봤더니 신당을 찍겠다는 표심은 27%에서 16%로 줄었고 11%포인트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용해인 중심의 신당은 개혁연합 신당으로 해서 3차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대폭 빠진 거죠.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자, 이로써 거대 양당을 찍겠다는 답변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26에서 28로 22%포인트 늘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29에서 38로 무려 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용해인 신당 지지층이 이동했다. 이렇게 MBC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역구에서는 당선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비례대표는 제3당을 찍겠다는 이른바 분할 투표층도 10%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대표는 뭐 정의당, 뭐 진보당 이렇게 줬던 분할 투표층도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A당을 주면은 비례대표 때도 A당을 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3차 조사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병립형을 전제로 물어봤더니 그래, 우리는 지역구도 그리고 비례대표도 같은 당을 찍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그 선거제도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위성정당이든 연합정당이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사가 또 이루어질 것 같고 3월 초쯤에 결론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4차 조사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용해인 중심의 신당에서 많은 그런 비율이 민주당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 말씀처럼 건방졌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15석은 우리다오. 나머지는 민주당이 갔든지 말든지.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가지고 지금 용해인 지지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동안 얘가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왔던 게 다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때 덕 좀 보려고 그랬던 것이었구나. 얘 진심이 이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실망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실망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워너비 RJ님도 용해인 좋게 봤더만 참 어찌 그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화가 났어요. 이게 단지 용해인이란 이름 빼고 조사해가지고 빠졌다기보다는 얘가 그래도 민주당에게 협조적인 그런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당을 키우려고 민주시민들한테 내가 민주당하고 협조적인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거의 우당처럼 행세를 했구나 라고 인식을 심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실버스타님 말씀처럼 이 페미당이다. 본질이 페미당이다. 그걸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이 페미당이 또 드러났으니 뭐 박지원이 떠오르고 양소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그 지지율이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조정훈이 너무 질려서 사실 조정훈하고 결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용해인 의원이. 그런데 하는 행보를 보니까 조정훈스럽다 또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코드6님 기본소득당 구성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용해인만 그래도 좀 대중적인 정치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뭐 남혐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야. 용해인 의원이 15석 얘기를 왜 하나? 그것도 15석 얘기를 할 만큼 그 기본소득당이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용해인 신당, 용해인당 이렇게만 인식돼 있지. 기본소득당에서 용해인 빼면 뭐가 있습니까? 한영실님 그 용해인도 조정훈보다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족바가 시대에 용해인 의원 나왔잖아요. 조정훈 막 비난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조정훈이가 저쪽 윤석열한테 줄 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해인이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도 뭐 저쪽 편에 서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 점은 좀 인정하자 이런 얘기죠. 하여간 15석 얘기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패널 조사를 보면은 용해인 신당 지지율이 대폭 빠져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은 고작 2%포인트 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8%포인트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민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뭐겠어요? 윤석열 이 체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빨리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애가 달아있는데 자기 당이 좀 더 의석 많이 가져가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당리당략을 앞세우니 게다가 또 그동안 잘한다 해왔던 용해인이 이렇게 나오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어련히 챙겨줄까? 자기 이제 몫을 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그동안 지지한 대가를 내놔라. 청구서를 내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세력을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비상한 어떤 자기희생 정신으로 나가야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신당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고 해서 지금 개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한테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당세를 유지하겠다 이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으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해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여론조사 꽃 조사 중에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그 부분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매우 잘한다는 의견. 사실 그 여론조사 꽃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요. 윤석열에 대해서 잘한다. 이게 좀 한 3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잘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층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별 불편함이 없어서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 20%고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자기 자식이 윤석열에게 끌려가도 윤석열 지지할 사람들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정적 탄핵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어떻습니까? 50%가 넘어요. 대통령 국정 운영 지표만 보면 총선 결과가 윤석열에게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지금 이 시즌은 윤석열을 심판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집권도 거의 이제 중반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뭐 2년밖에 안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볼장 다 봤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안보는 앞날이 보이질 않고 그리고 국내 정치를 보니까 뭐 이건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인 것 같고 이런 구조 속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죠. 어떻게든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이가. 자,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니까 긍정이 30.6 부정이 68.4. 와, 부정이 70에 근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깁니까? 한국리서치 부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나?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리서치 부장 얘기로는 과반 정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표 여론조사 기관에 부장식이나 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200석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쯤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과반 정당이 없을 거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자, 지금 윤석열의 그 부정평가는요, 거의 콘크리트입니다. 70% 가까이 이제 지금 부정평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에서 60%는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나와서 심판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 층들이거든요.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제주 22.2 대 75.6, 75.6이 이제 부정평가죠. 서울은 28.1 대 71.4, 인천, 경기 27.8 대 70.7, 충청권 29.3 대 70.7. 와,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충청에서 부정평가가 70%를 초과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긍정 41.2, 부정 57.1. 어쨌든 여기도 50%가 넘었어요. 오로지 대구, 경북에서만 52대 47.2. 와, 박빙이네. 52대 47.2. 긍정평가가 소폭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결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 다 윤석열한테 등 돌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결집하고 있는데 야, 대구, 경북에서만 총선할 수는 없잖니. 대구, 경북에서만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리서치 부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지금 전화면접조사에서 제3당 지지도는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지표로만 보면 제3당이 독자적으로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제3정당은 정의당 포함한 모든 민주당, 국민의힘, 아닌당을 말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닌당 다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연합비례정당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아마 대등한 그런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근데 다 합쳐도 10%가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동일한 지분을 내달라. 민주당은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이게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나가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영석이 되는 거고 그 길로 이제 그 당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당도 지금 현재 정의당조차도 의석을 낼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연합비례정당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그러나 또 여러 욕망이 그 지금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조정자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논의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지분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팔을 깬다. 그 당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은 끝나는 거예요. NXM님, 복잡한 선거판이 꼭 인간 욕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 나가봤잖아요. 선거는 모든 욕망이 다 집결하는, 충돌하는 그런 게임판입니다. 모든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성욕은 없습니다. 성욕 빼고 모든 욕망이 다 모여서 뒤엉키는 그런 장이 바로 선거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국민의힘 80석대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합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멸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100석을 못 넘기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집 요청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탄핵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20석
까진 그냥 원내 교섭단체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100석 미만이면. 근데 100석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이유, 우선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윤석열한테 각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냥 뭐 용산 거수기 노릇하는 거죠. 이러면 한동훈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대권 주자로서 뭔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용산에게 계속해서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고개 넙죽고 숙이고 이러면은 한동훈의 존재감이 없죠. 게다가 또 앞으로 이제 특검법 제2 과정이 있을 텐데 이때 한동훈이가 어떻게든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자유투표 하십시오. 그랬다가 이제 죽지. 그때는 진짜 죽지.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한동훈이가 그동안 약속대련이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한테 어느 정도 각세웠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인간 윤석열한테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할 그런 인간이 국민의힘에서 뭐 10명 100명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동훈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용산에 미움을 사가지고 얘는 저 총선 끝나면 유학 갈 겁니다. 대선 못 나와요. 한동훈은 불가능합니다. 대선 가능성이 없는 한동훈이가 당대표로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용산에서 한동훈이 당 가서 너 지금 인기 있잖아. 당을 지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천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와 이게 그냥 완전히 차별화를 하려고 하네. 빡친 거죠. 자 한동훈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용산에서 총선 공천 그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쥐고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 측근, 김 측근들을 갖다 박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역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하겠죠. 뭐 오늘도 당장 보니까 서병수 보고 딴 데 나가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시장까지 했던 서병수한테. 부산 다른 지역 가란 얘기겠지 설마. 그러면 영남권 후보들이 빡쳐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캐비넷 열어가지고 계속 겁박한다. 선거 때는요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캐비넷 여는 순간 동정표, 반발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미친 짓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9번이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입법해 왔는데 9번이나 거부를 했어요.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줄게 하면서 반윤석열 정당, 제가 뭐 굳이 꼭 민주당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윤석열 정당한테 200석을 그 이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꼭 민주당이라고 특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행사해봤자 이미 뭐 국회의석이 반윤석열 정당이 200석이 넘어가면은 재의결될 텐데요. 뭐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줄 공산이 커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점. 그래서 이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래 될 땅을 밀어줘야지. 이 밴드웨건 요가가 이제 발동하게 되면서 반윤석열 정당이 합쳐서 200석을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자 그리고 김건희 명품 수수권. 지금 이거는 특검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또 탄압할 기세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권력 시스템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충성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밑에 있는 놈들이 잘 나가려고 오보하다가 민심을 열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인원이 400명대에서 500명대가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의 그 심기를 의전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 김건희가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당선은 윤석열이가 됐는데 명품 수수권과 관련해서 여권이 이제 한 60여일 남은 그런 총선 국면에서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순간순간의 그 이슈가 민심에 바로 반영돼서 국민의힘에게는 악재가 될 텐데 악재가 되면은 뭘 좀 개선한다든지 혹은 뭐 사과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또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이 순 환관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거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싫어하고 좋은 말 달달한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윤석열이라면은 김건희라면은 이 환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보고 라인도 엉망일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나한테 제대로 보고 못한 게 있었던 모양이지? 야 네가 그 제대로 보고하면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니? 보고 라인이 엉망진창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제발 나를 심판해달라라는 윤석열의 간절한 호소로 비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당연히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신당 지지율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동훈이가 다시 용산 아바타로 원대 복귀하고 김건희의 위세는 확인됐고, 여러분 이 선거는 뭐 이미 결판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변수를 만들려고 하겠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카드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미 2022년 여름부터 굳혀온 윤석열에 대한 이 심판 심리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지키지도 못할 뭐 민생 토론회란 이름의 각종 뻥카 공약들 국민들 귀에 꽂히지 않아요. 예. 자, 물론 뭐 민주당이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뭐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민주당은 힘이 없고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이 뜨고 있다 이딴 식의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죠. 우리 국민들이 그 바보가 아닙니다. 심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때까지 윤석열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포지셔닝하는 일, 그 일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